경추질환은 현대인의 고질병이죠. 컴퓨터 작업과 스마트폰의 사용이 늘면서 목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목 경추 부위의 시술에 관한 치료에 대해서 우리 척추센터 김경원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요, 이 허리에 하는 시술은 좀 많이 들어봤는데, 목에 하는 시술은 좀 생소하거든요. 네. 구독자분들도 다 그럴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척추와 비슷하지만 또 경추는 또 경추 나름대로 좀 차이가 있거든요. 오늘은 경추 신경 성형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신경성형술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되게 뭐 유튜브에도 뭐 동영상 같은 게 많이 있고요. 그 사진을 보면 되게 이제 허리 쪽에 하는 게 많고요. 근데 경추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경추에도 시술을 합니다. 방법은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요게 작은 1mm 정도 되는 관을 목 안, 신경 안쪽으로 접근을 해서요. 항염증을 완화하게 하는 약물을 넣어드리고 국소마취제를 넣어서 신경의 염증을 풀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건데 되게 환자분들이 오시면 여쭤보면 신경 주사랑 뭐가 다른 거야? 그런데 제 말씀을 드리면 자, 병변이 목 안에, 속 안에 있는데 그냥 주사를 맞게 되시면 저희가 신경은 이렇게 다 가려져 있습니다. 안전하게 보호가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 이제 주사를 놓는다 그러면 안에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근처에다가 그냥 약물을 맞는 게 나 목에 주사 맞았어요. 그게 그런 부분이고요. 맞아요. 신경 성형술은 병변까지 접근을 해야 되니까 이 목뼈와 뼈 사이의 공간에다가 이런 관이 직접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병소까지 접근을 하고 그 병소 거기에다가 직접적으로 약물을 주입해서 치료하는 방법이라 시술과 주사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시술이라고 하면은 수술보다 조금 더 간단하고 흉터도 덜 남고 또 시술 그 시간도 짧고 이런 게 장점이잖아요. 네, 신경 성형술 뭐 장점은 뭐 고령 환자 뭐 마취가 없으니 그런 거는 다 같은 장점에 들어가고요. 따라서 목에다가 요런 1mm 정도의 관을 넣으니까 뭐 흉터가 생길 일은 없겠죠. 저희가 하는 건 이제 국소 마취를 하고 하기 때문에 뭐 전신 마취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도 없고요. 시술 시간은 한 10분 내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그 정도만 견디실 수 있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간 질환, 뭐 만성 질환들, 고혈압, 당뇨 이런 부분도 몸에 크게 무리가 진행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근데 아까 이제 경추 얘기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생소하기도 하고 이제 겁도 나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너무 네. 무서워요, 사실. 정말 이 척추 신경 성형술을 많이 들어봤는데 그럼 이제 경추 신경 성형술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또 경추 신경 성형술 할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예. 제가 가져온 게 이거는 보시면 굴지요. 이거는 허리, 요추에 사용하는 관이고요. 저희가 경추에 쓰는 건 정말 가느다란 관을 씁니다. 왜냐하면 경추는 신경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허리에 비해서 그렇죠. 뼈도 작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게 들어갈 수 없고 되게 환자분이 그러면은 이거를 경추를 꼬리뼈를 통해서 넣나요? 그럼 꼬리뼈에서 그 목까지 어떻게 올라가지요?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요추처럼 꼬리뼈로 가진 않고요. 경추는 목에다가 직접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술 시 허리하고 경추하고는 신경 구조가 좀 다른데요. 경추는 보시면 신경이 다발로 딱 뭉쳐 있습니다. 근데 허리는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국숫가닥처럼 가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는 이런 관이 굵은 관이 들어가도 자극이 심하지 않고 신경에 손상을 주려고 해도 국숫가닥 같이 이렇게 비틀비틀 틀어지기 때문에 신경 손상을 줄 그게 작습니다. 하지만 목은 그렇지는 않으시고요. 좀 단단한 신경이 있기 때문에 목에 접근을 해서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 환자분에게서 즉각적인 반응이 옵니다. 팔이 너무 저린다거나 그런 느낌들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신경에 손상을 주면 신경을 한번 손상받으면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따라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술 숙련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허리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를 요하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주로 목 디스크 쪽 이런 치료에 경추 신경 성형술을 시행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 목 부위에 여기에 담도 잘 오고 그리고 남편이 여기 이렇게 어깨 주물러주면 아예 건들지도 말라고. 왜냐면 너무 네. 딱딱하게 굳어 있고 있어서 물리기만 해도 아프고. 네네네. 그래서 건들지 마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런 통증하고는 관련이 없을까요? 그리고 그 통증 자체가 신경에서 유발될 수도 있고 근육에서도 유발될 수가 있고요. 정확한 진단 후에 신경이 눌린 부위가 확인된다거나 하면 저희는 그 신경 눌린 그 병변을 치료해야 되니까 신경 성형술 치료를 하게 되는데 대개는 경추 디스크, 경추 협착증, 경추에 이 신경이 가운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가지로 나가는 추간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추간공이 좁아진 부위, 신경이 눌릴 병변들에는 신경 성형술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가능은 한데 그래도 특히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건 있어요? 그렇다면 제일 좋은 건 디스크. 예, 경추 디스크에는 조금 더 많이 효과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김가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목이 아플 때 이제 생기는 증상이 막 목도 아프고 막 머리도 아프고 그 다음에 이 목 뒷덜미가 아프고 이제 그렇게 아프신 분도 있고 또 막 팔이 저리신 분들도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팔이 저리신 분들은 보통 우리가 디스크 탈출증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신 거기 때문에 거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시술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좋아져요. 진짜 팔이 저려가지고 수술한 경우를 저는 요즘 많이 못 봤어요. 이 신경 성형술 나온 이후로. 그럼 우리 김기현 원장님, 목 시술한 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꼭 시술이 끝나고 환자분을 다시 방문할 때 꼭 주의사항 한 가지를 꼭 말씀을 드려요. 어머니든 어르신이든 남성분이든 제가 숙이지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잠깐은 상관이 없는데 이 자세로 5분, 10분 넘어가시게 되면 목에 하중 맞는 정도가 점점 강해지니까 이게 자꾸 쥐어짜다 보면 안에 디스크가 자꾸 뒤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시술 끝나고 제발 너무 숙이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르신들은 야, 나 그게 내 직업이야. 나 그걸로 해서 먹고 사는데 그걸 안 하라 그러면 어떡해. 맞아요.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아버님 그렇게 일하셔가지고 다 저한테 주시는 거라고. 저한테 다 치료비로 다 나가시는 거라고. 그래서 아버님 그렇게 해서 뭐 노력을 하시지만 조금만 바꿔주시면 오랫동안 유지될 거를 왜 자꾸 고장 내가지고 저한테 자꾸 갖다 주시냐 그러시기 때문에 관리는 중요하신데요. 첫째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숙이지 않는다. 그거 꼭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주무실 때도 너무 높은 베개, 뭐 TV를 보고 소파에 앉을 때도 목을 꺾일 정도로 이런 자세로 생활하지 않는 게 중요하시고, 업무 보시고 일을 하실 때 저희 농사를 하신다거나 하시게 되면 고개를 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 숙여서 업무를 보시고 나면 잠깐 좀 풀어주는 중간중간 그걸 하시는 게 좋고요. 사무직이라든가 이런 분들 보시면 PC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모니터 높이를 이렇게 숙여서 하기보단 약간 위를 보는 느낌으로 모니터 높이를 좀 올려주시면 목에 충분히 이완도 되고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자세만 고쳐도 병이 생길 게 점점 줄고요. 치료를 하고 나서 아무리 고쳐드려도 본인이 가서 또 망가뜨려 오시면 또 치료를 하셔야 되니까 생활 습관 이런 부분들은 고치시는 게 좋습니다. 아버님들 다 정신 바짝 들어서 다시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실 것도 같아요. 근데 또 생활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재발을 해요. 그러면 또 신경성형술을 또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게 또 예전만큼의 또 효과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재발해서 오시는 분이 계시죠. 재발해서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일을 하다 보니 또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악화가 되니까 재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증상에 따라 조금 치료법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예전하고 같은 그런 통증이라면 다시 재시술하는 거는 당연하게 할 수 있고요. 근데 나 옛날보다 팔에 힘이 없어졌는데 힘이 안 들어가죠. 그런 경우는 정밀하게 검사를 다시 진행을 해서요. 신경 압박이 너무 심하고 근력 저하가 심하다면
시술로는 해결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환자분에게 예전하고는 병이 달라지고 많이 악화가 돼서 이제는 수술적인 거를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수술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병이 다시 재발해서 병원을 방문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진단을 하고 치료법을 정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러잖아요. 그럴 거면 뭐하러 시술해? 수술하지. 이렇게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그건 아닐까요? 네. 시술로 고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제가 초장부터 무리해서 칼대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수술이라는 부분은 잘 되면 다행이지만 목 수술이 잘못되면 재앙처럼 다가옵니다. 목에는 중요한 구조물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식도도 지나가고요, 기도도 지나가지요. 거기다 신경이 아까 다발로 지나간다 그랬어요. 목의 신경에 만약에 손상이 오면 수술하고 났는데 이제 그럴 일이 없지만 이제 사지 마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수술 과정에서 식도가 손상이 오면 콧줄을 끼고 뭐 한 달 동안 그렇게 생활하고 치료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술이든 시술이든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맞춰서 시술로 치료할 수 있다면 또다시 시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 수술은 사실 이제 불가피할 때 어쩔 수 없을 때 선택을 하시는 거고 가급적이면 이제 수술을 이제 피하고 싶어 하는 게 그러니까 수술을 많이 해본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전쟁을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군인들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수술하는 의사들이에요. 그 이후에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죠. 예. 뭔가 확 와닿네요. 정신 바짝 차려지는 시술. 아, 참 예전에는 목이 아파도 이제 참고 지내다가 너무 심해지면 뭐 그때서야 수술하는 경우가 많았죠. 맞아. 근데 요즘은 이렇게 시술도 많이 개발되고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시면 너무 뭐 심해질 때까지 참지 마시고 좋은 생활 습관 통해서 이제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